경우는 약 20명 정도가 팀원으로 있는데 너무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팀장이 다 챙기지 못하는 팀원들이 있더라. 이래서 팀원들이 방치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팀원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형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오히려 팀원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팀원 수로만 얘기한다면 적정한 아주 옵티멀한 팀 인원수의 구성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7명에서 12명 사이입니다. 매직 넘버는 9, 9명이 적정한 팀원의 인원수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이슈든 상관없이 한 3가지 정도 접근 방법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인 경우는 조직은 환경에 대한 이슈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는 조직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그 구조에 부합하는 A부서, B부서, C부서에는 어떤 직무들을 거기서 수행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 인원을 여기에다가 배치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맨 마지막에 고민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요, 조직 구조가 이상적인 모습이 안 생기고요. 오히려 이 사람의 고민 때문에 조직 구조상에 만들지 말아야 될 이런 포지션들을 새롭게 조직의 임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새롭게 임원들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 조직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설계 방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러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각자의 입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경 변화가 빠른 회사의 경우에는 변화와 혁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런 기능식 구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이기주의적으로 우리 부서만 바라보는 제한적인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 이 기능식 조직의 가장 큰 약점,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별 구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라는 게 조금 궁금해지기는 한데요. 간단한 경우는 2개를 크게 보고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를 본다면, 첫 번째는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모여서 뭔가의 폭발적인 시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기능식 조직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명령 체계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애자일 조직이 유행하니까 그냥 우리 회사에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또 디커플링 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왜 탄생하게 됐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떠한 철학적 기반 위에서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느냐, 무엇을 준비하면 이런 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애자일 조직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 도입해도 되고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조직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는 이러한 수평적 조직을 뛰어넘는 조직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의 분권화, 권한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자율경영이라는 조직 설계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도하는 조직들은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조직 형태로 이게 보편화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 여러분께. 이런 컨셉으로 조직을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경영의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자율경영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어떻게 조금 활용해 볼 수 있을까의 그런 아이디어, 컨셉을 얻는 것이 이런 직무나 프로세스의 영향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구조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혁신적인 조직 구조로 가겠다고 조직 설계를 했습니다. 새로운 조직도 만들었고요. 환경에 대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구조를 설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혁신적인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전성 문화를 갖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아니면 과거에 있는 보수적인 변화에 저항하는 문화가 그대로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혁신적인 조직 구조만으로는 그게 가지 않겠죠.